시작합시다. 저번 시간까지는 플러스3 네, 마무리했었고, 잠시만요. 팀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바텀업 빌딩을 하는 B+K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텀업 빌딩은 아래에서부터 채워나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B+3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슬라이드가 없어서 그림으로 대체를 하면 대략 B+3가 있을 때 리프노드가 하나 있으면 가득 차고 데이터를 넣다가 가득 차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때 50%씩 일단 차지는 거죠. 즉 월스트 케이스면 B+3의 노드들은 50%만 차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에 트리가 커지고 트래버싱하는 오버헤드가 커지게 되는데 바텀업 빌드는 키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인덱스에 넣을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때 노드를 아래서부터 일단 가득 채워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씩 넣을 수 있으면 1부터 20까지 넣고 여기는 또 20개 넣을 수 있으니까 21부터 40까지 넣은 식으로 꽉꽉꽉 채웁니다. 그냥 리프 노드부터 인터널 노드는 고려하지 않고. 그럼 이제 5개의 노드가 대충 생길 텐데 대략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니멈 키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미니멈 키를 페어런트 키 엔트리로 만들고 그 페어런트 엔트리로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순서대로 꽉꽉 채워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대충 있으면 인터널 노드를 여기다 그리면 여기에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알고리즘에서 50%밖에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지금 월스트 케이스에서 얘는 100%씩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트리의 하이트도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액세스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니까 얘는 50%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밖에 못 읽으면 얘는 1부터 20까지를 한 번의 IO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바텀업 빌딩하는 B+3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총 같은 페이지의 엔트리를 리프에 다 넣느냐? 같은 페이지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연하는 사람 마음이고 자료 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인덱스를 디자인을 할 때 정말 케어풀리하게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페이지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페이지들이 얼로케이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리프 노드를 읽었을 때 그 리프 노드 자체에 삭혀있는 하나의 블락이죠. 이거 자체는. 질문이 그건가요? 이 자체가 이미 4K든 뭐 8K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블락이고 여기에 10개가 들어가냐 20개가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자, 오늘은 플러스 트레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B 플러스 트리를 했고 B 플러스 트리는 오더드 인덱스 중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B 플러스 트리의 장점은 레인지 쿼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밸런스드 트리이기 때문에 다른 트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I/O 액세스가 적다는 점, 다시 얘기하면 트리의 하이트가 작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덱스 중에서 오더드 인덱스가 아닌 해시 기반의 인덱스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스태틱해식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지만 다시. 스태틱해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정적인 그런 해싱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테이블이 그 버킷이라는 일종의 유닛으로 나눠집니다. 균등하게 나눠지고, 보통 버킷의 경우에는 디스크 블락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4kb의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될 때 어느 버킷에, 해시 테이블에 있는 어느 버킷에 데이터를 넣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사용되는 게 해시 펑션입니다. 해시 펑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 값으로 버킷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다소 복잡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해시 펑션의 주된 역할은 데이터들을 균등하게, 여러 버킷에 균등하게 나눠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해시 펑션이 쓰일 수도 있고, 혹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른 그것이 고려된 해시 펑션을 쓰기도 합니다. 해시 펑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서치키들이 같은 버킷에 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특정 키를 받았을 때 그 키에 대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버킷이 어딘지 해시 펑션으로 찾고 그 버킷 전체를 트래버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해시 인덱스에서는 버킷의 키와 포인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포인터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기반의 파일 오거나이제이션은 포인터 대신에 실제 레코드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스태틱 해싱 관련해서 보여지는 피겨인데요, 예시인데, H 하고서 키, 이게 결국에 해시 펑션이고, 그리고 모듈러 연산을 사용을 하는 그런 해시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 버킷은 이그젬플에서 3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활용할 때 n이 4가 지금 되는 그런 이그젬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해싱에서는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버킷이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버킷이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버킷을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연속적으로 할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문제는 스태틱 해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페이지가 할당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 뭐 디얼로케이션 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데이터가 삭제되고 혹은 추가되고 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러 연산을 했는데 운이 나쁘게도 가령 예를 들면 해시 펑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키 하고서 키 모듈러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라고 했을 때 의도치 않게 키가 예를 들어서 같은 모듈러 값을 갖는 예를 들어서 7, 그 다음에 뭐 23, 15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듈러 값이 같은 이런 녀석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7이라는 인덱스를 갖는 버킷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가득 차서 계속 들어오는 다른 데이터를 담지 못하고 다른 버킷은 텅텅 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워크로드가 스큐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큐드 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레코드에서는 해시 테이블을 해시 펑션을 잘 고려해서 쓰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스큐니스는 그런 데이터가 몰리는 현상은 같은 서치키일 때 당연히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서치키를 가지고서 같은 함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해시 펑션이 뭔가 논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그런 해시 펑션이 골라졌을 때 아까처럼 좀 극단적인 예시긴 했지만 저런 모듈러 연산도 때에 따라서는 좀 뭔가 유니폼하지 않은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그런 해시 펑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버킷이 오버플로우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해시 펑션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버킷 자체를 엄청 크게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스태틱 캐싱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버킷은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버플로우 버킷이라는 것을 두어서 오버플로우가 난 상황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오버플로우 버킷이라는 것은 아주 새로운 그런 건 아니고 결국에 새로운 버킷을 만들어서 그 버킷을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시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버킷 1이 가득 찼을 경우 그러면 만약 여기가 가득 찼을 경우 새로운 버킷을 만들어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새로운 오버플로우 버킷에 다시 추가하는 그런 형태의 기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똑같은 버킷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링크드 리스트 트래버스하는 오버헤드 또한 상당해지고 액세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버플로우 버킷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나온 값으로 내가 만약에 그 해시 인덱스가 특정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키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버킷을 뒤지지 않아도 이 버킷에 연관된 오버플로우 버킷들만 탐색을 하면 혹은 그 버킷 자체만 탐색을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클로즈드 어드레싱 혹은 클로즈드 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소값이 다시 얘기하면 해시 펑션을 얻은 그 버킷의 위치가 따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해시 값으로 구한 그 버킷의 인덱스를 필요한 키와 밸류로 구하는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버킷이 4개가 있는데 다시 지금 오버플로우 버킷을 고려하지 않고 이 2개의 버킷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4개의 버킷만 있을 때 이때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버킷 1만 가득 찼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버킷 0와 2, 3가 다 현재 거의 빈 상태, 조금밖에 데이터가 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 쓸만한 공간이 많다면, 그러면 사실 이 오버플로우 버킷을 만들어게 됐을 때 이 공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결국 공간 낭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대체로 활용하는 게 오픈해싱입니다. 오픈해싱은 오버플로우 버킷을 쓰지 않고 대신에 만약에 버킷 원이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버킷 2로 가서 이 키와 관계없이 처음에는 키를 보고 버킷을 찾아가거나 그 버킷이 가득 찰 경우에는 바로 다음 버킷을 찾아가서 다음 버킷이 만약에 가득 차지 않았다면 그 버킷을 활용을 하고 그 버킷도 만약에 가득 찼으면 또 다른 버킷을 찾아가는 현상을 오픈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활용된 이렇게 다음 연속된 다른 버킷으로 이동하는 걸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공간이 있으면 다음 버킷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사이클릭 오더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쓰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해싱의 특징은 이 주소값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소값이 달라도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만약에 모듈러 값이 버킷 1이 나왔더라도 1이 가득 찼으면 버킷 2에도 저장이 될 수 있고 3에도 저장이 될 수 있지만 클로즈드 어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버킷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 1과 연관된 버킷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파일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버킷이 만약에 하나의 4K다라고 하면은 4K로 구성이 된 파일들이 연속적으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서 쓴 해시 펑션은 과목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에서 A부터 쭉 세서 예를 들어서 뭐 C면 세 번째인 그런 식으로 순서를 세서 그 합을 더한 다음에 지금 버킷의 개수인 8로 나눈 슬라이드를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은 여기 약간 이제 오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함수는 지금 알파벳 순서에서 M이면 A부터 M이 몇 번째인지 세서 그 총합을 8로 모듈러 연산을 해서 나온 값을 옵셋으로 활용한 그런 해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킷 1이 만약에 1이 나오면 버킷 1에 지금 무절투가 저장이 되는 뮤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버킷 2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관련된 인스트럭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버킷 3는 지금 피직스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같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버킷 0는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죠. 7과 1은 그리고 버킷 3와 버킷 6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균등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좋은 해시 펑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태틱 해싱에서는 어쨌든 그 해시 펑션 h를 가지고 이제 키를 받아서 그 키를 h 펑션으로 계산을 해서 펑션 h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고정된 그 셋의 버킷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증가하고 데이터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은 사이즈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버킷의 개수가 너무 줄어들면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버킷을 너무 크게 적어버리면 디스크 공간이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해싱을 쓰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는 않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인설트와 딜리트와 같은 그런 라이트 연산이 많을 때 그때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은 주기적으로 그 해시 펑션을 바꿔서 새로운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버킷의
이제 균등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활용을 하면 데이터들이 균등하게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그 리해싱이라는 연산을 하려면 어쨌든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도 없고 그 데이터를 옮기는 동안 그 데이터를 읽지도 못하기 때문에 원래 해시 테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인설트나 딜리트나 업데이트 연산뿐만 아니라 리드 연산도 전혀 불가능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우리가 그 스태틱 해싱은 테이블 사이즈를,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엄청 크게 잡아놨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많은 데이터를 다시 계산을 하고 저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엄청 오래 걸릴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넘버 오브 버킷, 즉 버킷의 개수를 좀 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가 삭제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게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우리는 다이나믹 캐싱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 캐싱이라고 부르고, 다이나믹 캐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 챕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캐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익스텐더블 해싱이 있는데, 둘 다 리해싱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익스텐더블 해싱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다이렉션 레이어를 하나 더 둬서 좀 더 유동적으로 버킷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dd a level of in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인다이렉션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데, 리니어 해싱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익스텐더블 해싱에서는 디렉토리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두어서 거기에 버킷에 가는 포인터를 두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뒤에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예시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텐더블 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스텐더블 해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키가 주어졌을 때 보통 우리가 그 키의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포스트 픽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즉 뒤에 우리가 만약에 이진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뒤에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쪽에 두 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쓰기 나름입니다. 사실 쓰기 나름이고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바이트짜리 그런 인티저를 썼을 때 그 경우에는 이제 랭스가 0부터 32가 될 수 있겠죠. 비트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32가 될 수 있겠죠. 랭스니까. 그리고 만약에 64면 8바이트짜리는 64비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디렉토리의 사이즈는 2의 비트 개수만큼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 일단 최소의 해시 테이블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이니셜리 i는 0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할수록 i가 저 i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즉 우리가 해시 펑션으로 사용하는 비트의 그 수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증가하고 데이터가 줄어들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익스텐더블 해싱에서 그 디렉토리에 저장된 그런 포인터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버킷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버킷의 개수는 2의 i 제곱보다 작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의 개수는 동적으로 바뀌는데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B 플러스 3처럼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다 나눠져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의 i제곱보다는 보통의 경우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비트들이 지금 보시면 있죠. 이 비트가 결국에 덱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글로벌 덱스와 로컬 덱스가 있는데 각 버킷은 각자의 로컬 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 로컬 덱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에 있는 글로벌 덱스의 경우에는 이 버킷들 중에서 어쨌든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그 덱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예시를 보면서 이 글로벌 덱스와 로컬 덱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래의 예시가 지금 익스텐더블 해시 관련된 연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키를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이고 그리고 0111이라는 그런 이제 해시키를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해시 펑션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덱스가 2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하는 건 이 두 개의 비트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키가 지금 01111이기 때문에 뒤에 11을 보면 디렉토리 값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버킷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클리어하신가요? 문제는 지금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해시 컬리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랑 조금 지금 살짝 다른데 착각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0111은 저장이 잘 된 거고 일단은 그리고 뒤에 지금 1101을 넣을 때 그때도 1101을 따라서 01을 보고 내려가니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콜리전이 지금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콜리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글로벌 덱스랑 로컬 덱스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로컬 덱스가 다르면서 다른 11이라는 그런 지금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포인터 값이 또 같은 버킷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버킷은 아직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았고 스플릿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있는 이제 아까 우리가 스플릿하기 전에 발생했던 그런 녀석들을 이제 스플릿 해줘야 됩니다. 해주게 되면 원래는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고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없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면 로컬 덱스가 2일 때는 지금 글로벌 덱스는 2인 상황일 때, 즉 이때는 비트 2개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디렉토리 두 번째랑 네 번째 비트가 2개임에도 2개이고 그리고 이 디렉토리 어드레스들이 지금 같은 버킷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덱스는 1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버킷은 현재 하나의 비트 연산을 가지고 들어온 녀석들이고 뒤에 1이면 뒤에 1이 있으면 다 지금 이 버킷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 2개의 버킷으로 나눠주게 되고 이전에는 모듈러 연산 2의 1승으로 했다면 지금 이제 스플릿 했을 때는 로컬 덱스도 2가 됐기 때문에 모듈러 연산 2의
이승을 통해서 G가 01인지 아니면 G가 11인지를 보고 그 해시 펑션의 결과값에 따라서 나누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봤는데 지금 11101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봤는데 글로벌 덱스는 2니까 지금 모듈러 연산 2의 2승을 2의 2제곱을 할 텐데 01을 그럼 보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모든 디렉토리에 있는 이 포인터들이 각자 하나씩 지금 버킷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이 디렉토리 자체를 2배로 늘려서 새로운 버킷을 만들고 그 버킷의 어드레스를 그 2배 늘린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디렉토리 더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일 때도 모듈러 연산은 %4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식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값들이 모듈러 연산을 보면은 다 나머지 1로 되는 이 버킷에는 그런 값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의 2승의 값들만 들어와 있는 게 2의 2승으로 모듈러 했을 때 01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11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디렉토리 더블링을 해야 된다. 버킷은 이미 지금 모든 어드레스들이 다 하나의 버킷을 가리키고 있고 새로운 버킷을 만들었을 때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디렉토리 더블링을 통해서 주소값을 저장할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새로 생긴 공간에 새로운 버킷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2개의 비트만 보고 했었다면 이제 앞에 하나 비트를 더 두고 똑같이 지금 원래 0001 1011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0001 1011이 있지만 앞에는 0으로 다 채워주고 뒤에는 10으로 1로 다 채워서 더블링을 2배로 더블링을 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를 2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일단 초기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이 100이라는 녀석도 여기에 일단 저장이 되는 상태이고 뒤에 101도 01이라는 뒤에 값을 보고 일단 값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팅은 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버킷들을 계속해서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있는 버킷을 스플릿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 이 테이블을 2개로 나눠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나누고 있는데 4개가 들어가는데 001과 10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보시면 00, 0, 0, 1, 0, 1 이렇게 아니고 11, 0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00, 1, 0, 1, 01, 1, 0, 1이 들어가게 되고 포인터는 각각
001, 그리고 여기는 101이 가리키게 돼서 이 두 개의 포인터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 사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글로벌 덱스가 로컬 덱스보다 더 컸을 때 그때의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익스텐더블 해싱도 사실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고 널리 알려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익스텐더블 해싱의 이점은 해시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해시 인덱스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물론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적진 않지만 다른 해싱 기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스페이스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스탠더블 해싱도 완전한 자료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인다이렉션 테이블이 따로 있다. 즉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벨을 더 겹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디렉토리가 더블링을 해서 추가적인 그런 어드레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이 지금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이 디렉토리인데 버킷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어드레스 테이블, 즉 디렉토리 자체가 엄청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메모리보다 사이즈가 커져버릴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메모리보다 커지게 되면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모든 연산이 디스크에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즉 2번 이상의 디렉토리 한 번, 그리고 버킷 한 번, 이렇게 IO를 디스크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디스크에 큰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루션으로는 디플러스트리 구조를 써서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을 다시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이 있을 때 디플러스트리 스트럭처, 즉 전에 얘기했던 그런 멀티레벨 인덱스 타입을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OS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 자체가 디스크로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을 뭔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버킷을 추가할 때 더블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필요 없어지면 줄여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비싼 연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렉토리를 늘리게 되었을 때 다른 연산들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그 연산이 끝날 때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 사이즈가 만약에 엄청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국 그게 다른 연산의 성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비싼 연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스텐더블 해싱 말고도 리니어 해싱이라는 또 대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긴 한데, 제 이그제플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장점은 익스텐더블 해싱에서 쓰는 그런 인다이렉션, 즉 디렉토리 혹은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다이렉션 레이어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익스텐더블 해싱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런 메모리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해싱 그리고 A 레이지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레이지인지는 뒤에 이그젠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해싱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더블 해싱과는 달리 디렉토리를 쓰지 않는다. 즉
아까 버킷 어드레스 테이블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템포러리 오버플로우 페이지라는 것을 씁니다. 쓰고, 그리고 특이점은 스플릿을 할 페이지, 다시 얘기하면 버킷이 만약에 가득 차지 않았더라도 그 버킷이 만약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뭔가 그런 버킷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 같은 게 있는데, 그 포인터는 라운드 로빈이 별게 아니고 결국에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으면 1, 2, 3, 4, 그 다시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라운드 로빈 패션으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포인터가 그런 라운드 로빈 패션으로 버킷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실제 그 버킷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는 이유로 스플릿을 합니다. 이따가 또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제 넥스트 포인터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포인터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해시 펑션은 이제 여러 개 쓰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봤던 스탠더드 해시에 쓰는 것처럼 필요하면 사용하는 비트 수가 늘어나는 그런 해시 펑션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다른 연산도 가능은 하지만, 다른 펑션도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의 해시 펑션만 쓰지는 않는다. 여러 개의 해시 펑션을 활용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해싱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라는 게 있어서 그 라운드에 맞게 라운드 동안 뭔가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라운드라는 건 결국에 버킷이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버킷부터 네 번째 버킷까지 다 돌았을 때 한 라운드를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라운드의 현재 숫자를 레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n 레벨이라고 되어 있을 때 결국에 그 버킷은 2의 레벨 제곱만큼의 버킷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라는 게 있고, 버킷은 0부터 지금 아까 어떤 스플릿 할 그 후부분의 버킷을 X 포인터가 가리킨다고 했는데, 따라서 그 포인터 직전까지의 버킷들은 이미 다 스플릿이 발생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서 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기 앞서서 계속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버킷을 찾고 그 버킷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인서트 연산이 끝나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 버킷에 우리 아까 봤던 클로즈드 어드레싱에서 봤던 것처럼 오버플로우 페이지를 붙이고 그 디스크를 연결을 하고 거기에 인서트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연산을 하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버킷을 스플릿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버킷을 스플릿합니다. 좀 이상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게 오버뷰이고, 여기 보시면 넥스트 포인터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버킷이 스플릿할 순서인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에 넥스트 포인터보다 위쪽에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버킷들은 이미 스플릿이 발생했고, 스플릿이 발생한 녀석들은 순서대로 아래, 다시 얘기하면 해시로 구성이 된 해시태그로 구성이 된 그런 파일의 아래쪽에 두게 됩니다. 자, 이제 예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볼 건데, 원래 가지고 있는 해시 펑션과 그리고
지금 리니어 해싱 기반의 해시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넥스트 포인터가 처음에 지금 버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에 키 43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 n은 4고 레벨은 0이기 때문에 뒤에 두 개의 비트를 봐서 어디에 들어갈지 정해지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11이기 때문에 11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페이지라기보다는 이제 버킷을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만들어서 43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앞쪽에 있던 첫 번째 버킷이 현재 넥스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스플릿 후보군이기 때문에 가득 차있든 안 차있든 상관없이 일단 다른 데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지만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현재 넥스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버킷이 스플릿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버킷이 만들어진 거고 이 버킷이 또 첫 번째 버킷과 연관된 그런 스플릿이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버킷이 스플릿돼서 만들어진 두 개의 버킷이 첫 번째와 마지막 버킷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었던 32, 44, 36은 다시 그 하나의 비트를 더 사용하는 H1에 해당하는 그런 해시 펑션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32는 D가 0005로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44랑 36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버킷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설트를 하면 아까 43을 넣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36은 없는 숫자입니다. 이 36은 없는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현재 지금 43이 있고 원래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어쨌든 여기도 원래 있어야 됩니다. 다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원래 있어야 되겠죠. 스플릿이 아니라고 했구나. 죄송한데 원래는 스플릿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포인터 옮겨갔으니까 여기가 44, 36이 있고 넥스트 포인트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을 넣으려고 하면 110이죠. 110인데 보시면 10으로 일단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버킷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서 6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포인터는 오버플로우 버킷이 아닌 지금 두 번째 버킷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킷을 스플릿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또 새로운 버킷이 이로처럼 붙게 되는 거고 다시 H1 해시 펑션으로 계산을 해서 그 키를 다시 분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넥스트 포인터가 스플릿이 발생했었던 이전에 발생했었던 오버플로우가 있었던 그런 버킷을 가리키게 되었죠. 이때 65를 만약에 우리가 넣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65면은 원래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65면은 뒤에 두 개 보면은 01이니까 두 번째 버킷에 붙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니 이 지금 넥스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세 번째 버킷도 스플릿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스플릿 연산을 할 때 새로운 버킷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 앞서 만들었던 방식대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버킷뿐만 아니라 오버플로우 버킷에 있는 키들까지 한 번에 다 해시 펑션으로 계산을 해서 키들을 분산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기본 밑으로 하는 게 인서트가 제가 네. 오버플로우 페이지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 스프릿이 일어나는 원래 지금 65에서 일어나게 했었는데, 네, 1공으로 끝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대로 들어가면 65 대신 들어가게 되는 말씀이실 거죠? 네. 이때는 오버플로우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않습니다. 계속 그냥 차요, 일단은. 그냥 저기 네. 네. 스프릿이 네네네.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것도 물론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공간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면은 아직 111에 대해서는 스플릿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운드가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111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즉 다시 넥스트 포인터가 내려가고 또 스플릿이 일어나서 111에 해당하는 그런 버킷이 다 복사가 되게 되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레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H1, H0로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H1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포인터는 다시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다 다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넥스트 포인터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리니어 해싱에서 어쨌든 키를 찾을 때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펑션, 해시 펑션을 활용을 해서 지금 키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제 버킷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버킷이 아직 스플릿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 즉 넥스트 포인터보다 뒤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킷에 우리가 이 해시 펑션을 사용했을 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그 버킷에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넥스트 포인터보다 더 앞쪽을 가리키고 있는, 다시 넥스트 포인터보다 더 앞쪽에 있는 버킷에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그렇게 해시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원래 있던 그 버킷과 새로 생긴 스플릿으로 인해 새로 생긴 버킷 그 두 개 중 하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레벨의 해시 펑션을 활용을 해서 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키가 지금 5인 그런 상황에서 101이기 때문에 일단은 0을 가지고 H0 펑션이 0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플릿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플릿이 발생했지 어떻게 하냐면 넥스트 포인터가 이미 두 번째 버킷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버킷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스플릿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1만 보고 찾을 게 아니라 다음 레벨의 해시 펑션인 이 세 개의 비트를 비교하는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닌 세 개의 비트를 가지고서 찾고, 그래서 값이 5인 그런 키를 스플릿 이미지들이 저장된, 즉 스플릿이 일어난 후에 생긴 버킷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더드 인덱스와 해시 기반의 이제
인덱스들을 비교를 하면 결국에 이제 모덜드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해싱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러면 데이터를 더 포함하기 위해서 더 증가하는 연산이 스플릿 연산이 요구가 되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슈링킹하는 혹은 머지나 빅플러스트리 같은 데서 머지와 같은 그런 연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인서션 연산과 딜리션 연산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런 코스트가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에 에버리지 액세스 타임을 최적화를 하는데 언제 월스트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버리지 액세스 타임을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 어떠한 쿼리 타입이 빈번하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인덱스를 어떤 것을 활용을 할지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레인지 쿼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싱 기반의 기법이 B+3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트리의 사이즈가 작으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다는 가정하에 해싱 기반의 기법이 계산만 하면 어쨌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B+3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널 노드들을 쭉 다 비교한 이후에 리프 노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해싱 기반의 기법이 포인트 쿼리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여러 인덱스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뭔가 새로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응용에서는 레인지 쿼리가 꽤나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트리 기반의 기법들을 반드시 사용해줘야 되므로 B+3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해시 인덱스를 지원을 하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에 기존에 있던 트리 기반의 인덱스들보다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디스크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들 자체로만 만약에 해시와 트리 기반의 기법을 비교를 해보면 해시 기반의 기법이 훨씬 빠릅니다. 오라클은 스태틱 해싱 오거나이제이션 자체는 고려를 하고 지원을 하지만 해싱 인덱스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레인지 쿼리가 안 되기 때문에 DB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오라클의 판단이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도 마찬가지로 B+3만 지원을 하고 해시 인덱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해시 인덱스는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은 키밸류 스토어라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IO스택에서 쓰이는 그런 일종의 비형식적인 그런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키밸류 스토어도 때때로 레인지 쿼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B+3를 세컨더리 인덱스로 쓰기도 하고 혹은 두 개를 같이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플 키 액세스와 비트맵 인덱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인스트럭터 릴레이션이 있고 거기에 디파ול트 펀트 네임은 파이낸스이면서 셀러리는 그냥 8만 아마도 달러겠죠.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이제 쿼리 프로세싱 그런 전략은 꽤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찾을지 그리고 그 찾은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것을 먼저 찾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법이 그런 게 이제 쿼리 처리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데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맵 인덱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비트맵 인덱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대단한 그런 자료 구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프로스트리나 뭐 그런 해시 테이블처럼 특정한 자료 구조 형태를 띄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비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고려된 그런 인덱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트맵이 그런 정보를 다시 그런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순서대로 시퀀셜리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보통 0번부터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트맵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이제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인데 뭔가 작은 몇 개 안 되는 그런 값을 가지는 그런 애트리뷰트들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젠더가 될 수 있고 펀치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100, 200 하여튼 펀치도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스테이트도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소득 수준 같은 것들을 나눠서 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그룹을 토대로 비트맵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트맵은 별건 아니고 그냥 비트의 어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비트맵 인덱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사람의 정보인데 사람이 총 5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보 5명의 정보를 어쨌든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 그 정보는 레코드 넘버라는 순서를 가지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비트맵을 만드는데 젠더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비트맵을 만들 건데 보시면 0번째에 있는 사람이 남자죠. 그렇기 때문에 M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이고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0으로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을 할 때에는 M을 가지는 그 레코드들은 다 0으로 표시가 되고 그 이외의 레코드들은 다 1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트맵 정보에 대해서 또 만들자면 이제 인컴 관련된 그런 이제 정보를 비트맵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가령 L1을 가지는 그러니까 소득의 구간이 L1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면 첫 번째 분이 L1을 가지기 때문에 1이 체크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분이 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에 체크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L1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 0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2의 경우에도 보시면 두 번째 분 말고는 다 다른 구간을 속하기 때문에 1,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3, L4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고 L5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득 구간에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맵 인덱스는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를 갖는데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애트리뷰트 커리에는 그다지 쓸모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쿼리가 있고 그런 멀티플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쿼리가 있으면 아까 만들었던 그런 비트맵 연산을 가지고 그 비트맵 인덱스들을 가지고 인터섹션 연산을 하든지 아니면 유니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젠더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소득 구간을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만약에 남자이면서 소득 구간이 L1인 그런 사람을 찾을 때
젠더가 N인 그런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트맵 100, 10바 그리고 인컴 레벨이 L1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트맵 10100을 렌즈 연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개 다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레코드 번호가 0번인 사람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산의 값은 1000이 04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0번째 사람이 이 두 개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비교적 간단한 비트 연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행수가 많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가 한정적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니죠. 행수가 많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비트의 개수는 사람의 레코드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앞서서 보시면 결국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10010도 그렇고 10100도 그렇고 지금 사람이 0번째 사람인지 첫 번째 0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지금 사람의 순서대로 해당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의 수가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근데 그건 사실 주연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바이트로 64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8바이트를 여러 개로 붙이면 결국에 그만큼의 비트를 더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수가 많아지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인덱스들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지금 보시면 젠더가 메일인 사람의 비트맵이 하나 생겼고 지금 인컴 레벨이 에런인 그런 비트맵이 또 생겼기 때문에 행수가 많아지면 비트맵 자체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비트맵 인덱스는 어쨌든 릴레이션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잠시만요. 비트맵 인덱스는 기존의 릴레이션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비트맵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5명이면 그 비트 5개면 된다는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5개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1바이트가 채 안 되는 그런 크기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하면 릴레이션의 사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작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비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비트는 뭐라고요? 이제 비트 메일이면은 뭐 1형, 1형, 메일이면은 뭐 1형, 네네. 그런 비트는 뭐 결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여기서 만약에 10010을 어떻게 정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 중에 m이 m이 값이 m인가를 판단을 해서 값이 m이면 1인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0으로 다 하는 뭔가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true냐 false냐 가지고 하는 거죠. 보통 1이 true고 0이 false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이게 질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질문을 다른 형식으로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듣기로 하고 일단 해시 테이블도 그렇고 저희 리플러스트리도 그렇고 인덱스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 타입들을 대부분 커버를 했습니다. 대부분 커버를 했고 다음은 인덱스들 중에서 제가 그 블록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게 굉장히 오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디스크 액세스하는 그런 연산들 중에서도 읽기 연산보다는 쓰기 연산이 상당히 성능이 안 좋습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들 중에서 그런 쓰기 연산을 최적화하는 그런 인덱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버퍼트리는 커버하지 않을 거고 로그 스트럭처드 월드 트리, LSM 트리라는 트리, 즉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리 구조를 더 커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커버를 하려면 어쨌든 추가적인 하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